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여성 히어로와 빌런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부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아스가르드 최고의 환한 여자 발키리입니다. 한때 오딘이 가장 아끼던 최정예 부대의 일원이었으며 술독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웬만한 적들은 파리 잡듯이 잡고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장난이었지만 근력과 내구력은 헐크를 가볍게 톡 쳐서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하며 발키리 전용 페가수스를 타게 된다면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까지 공격 범위가 넓어지게 되며 레비아탄처럼 강력한 적까지 드래곤팽을 이용해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발키리가 전멸되는 장면이 어느 정도 편집되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헬라에게 공격을 넣을 정도로 무술 실력 또한 최상급입니다. 엔드게임에서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 시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여성 지도자로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을회관과 주민센터를 세우는 등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인지의 포털을 타고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주변을 초토화시킨 페퍼 포츠입니다. 와스프, 슈리와 함께 여성 3단 빔으로 타노스를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유니빔 무쌍 나무를 시연하면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니가 만든 나노슈트의 위력이 헐크 이상이었기 때문에 비행 능력과 유니빔, 프라이데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페퍼의 슈트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항상 토니가 위급할 때마다 페퍼가 도와주었다는 점입니다. 아이언맨 1편에서는 위기에 빠진 토니를 구출하기 위해 대형 아크 원자로를 폭발시켰으며 아이언맨 2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마크 5 가방을 던져주었습니다. 아이언맨 3가 정말 대박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도 해치우지 못한 킬리언을 손수 처치하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익스트리미스를 주입받은 뒤 아이언맨 이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익스트리미스는 하워드가 만든 혈청과는 달리 야매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경우 신체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페퍼는 전혀 부작용이 없었으며 캡틴과 윈터솔저, 블랙 위도우를 쌈싸먹는 실력을 과시하면서 토니도 해치우지 못한 킬리언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모로 MCU 세계에서 숨겨진 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언맨 3 후반부에서 익스트리미스를 제거하긴 했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 슈트를 착용한 만큼 무서운 위력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드게임을 통해 진정한 마녀로 거듭난 완다입니다. 특히 루소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에서는 항상 캡틴과 함께 가장 많은 푸시를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타노스를 염력으로 들어올리면서 인피니트와 엔드게임 통틀어 유일하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타노스를 상대했던 어벤져스를 살펴보면 거의 백병전 위주로 상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체 내구도나 공격력이 월등한 타노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 방어력이 타노스의 유일한 약점이었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하는 완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인피니티 워에서도 소울스톤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스트레인지의 분신술에 리타이어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인지의 마법이 타격이나 현실 조작이 주를 이룬다면 완다는 염력 덩어리를 집어 던지고 아예 상대방을 들어올려 버리거나 믹서기처럼 갈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측면에서 보자면 완다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레인지와 함께 몇 안되는 마법사 히어로이며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어벤져스 팀 전력에서 빠질 수 없는 강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보다는 드라마에서 모습을 비추게 될 것 같은데요. 드라마로 넘어갔다고 해서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마블 스튜디오에 폭탄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무비와 엔드게임으로 인해 존재감이 급부상한 캡틴 마블입니다. 로난의 미사일과 타노스의 생츄어리를 맨몸으로 파괴시킬 정도로 미친 내구력을 지니고 있으며 테서렉트의 능력을 이용한 광속 비행, 강력한 원거리 공격, 포톤 블라스트 등
약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광속 비행을 이용해 솔로 영화 후반부에서는 순식간에 지구에서 우주까지 날아가는 장면이나 엔드게임 후반부에서는 미친 스피드로 생츄어리를 들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와 1대1 대결을 통해 타노스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힘으로 짓누르는 등 파워스톤이 없었더라면 캡틴 마블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스톤에서 방출되는 공격이 밀어내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캡틴 마블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라기보단 빨리 핑거 스냅을 하기 위해 멀리 치워버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서렉터의 힘에서 비롯된 에너지 방출 능력과 광속 비행, 슈퍼맨도 울고 갈 정도로 뛰어난 신체 내구도와 근력을 지닌 최종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 종족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성한 캡틴과 뚱르, 아이언맨조차 상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완다와 함께 여성 파워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 인물이었으며 토르가 더 이상 살을 뺄 생각이 없다면 현존 최강 멤버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후속편 제작이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바쁜 생활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우주 최고의 미장원을 다니느라 바빴던 건 아니겠죠? 엔드게임에서 또다시 등장한 반가운 인물 에인션트 원입니다. 스트레인지를 가르친 스승이자 도르마무를 비롯한 고차원적인 존재로부터 수십 년간 지구를 지키고 있었던 절대 강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배너에게 평행세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는 등 스트레인지, 프리가와 함께 멀티버스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질서까지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마법사입니다. 미러 디멘션을 펼쳐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상대방의 영혼을 분리시키는 등 리얼리티 스톤과 소울 스톤만이 가능한 능력을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을 타고 이동하거나 타임스톤의 전 주인이란 점을 볼 때 혼자서 리얼리티, 소울, 타임, 스페이스 스톤과 비슷한 능력을 모두 구사할 수 있으며 혼자서 여러 명의 적들을 상대하는 등 무술 실력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리면서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에 캐실리우스가 힘을 빌리기 전까진 지구에서 그녀를 당해낼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캡틴 마블과 비교하자면 물리 공격과 방어력 측면에서는 캡틴 마블이 월등히 우세하지만 타임스톤과 미러 디멘션,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에인션트 원의 공격이 캡틴 마블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어력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법과 무술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지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스트레인지를 제자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평행세계에서 온 배너의 말을 믿고 스톤을 건네주는 등 어벤져스가 지구를 지킨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에인션트 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지구는 이미 외계인들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괜히 소서러 슈프림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뛰어난 예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아둔 돈은 없을까요? 점집을 차리거나 로또라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인지가 장차 카마르타지 최고의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렸던 에인션트 원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말이 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은 아니겠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강 여성은 바로 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여성 히어로와 빌런 뿐만 아니라 MCU에 등장했던 모든 히어로와 빌런 통틀어서 상위권일 정도로 절대적인 능력을 지닌 강자입니다. 우주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아스가르드 부대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초토화시켰으며 아스가르드에서 유배되어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수십 명의 발키리 부대를 전멸시키는가 하면 각성한 토르조차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덤볐지만 털끝조차 데미지를 입힐 수 없었던 우주 최고의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헬라의 매력이 수직 상승했던 부분은 바로 오딘의 보물들을 평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딘의 건틀렛을 가짜라고 언급하며 마치 쓰레기 치우듯이 내동댕이 치거나
토르조차 버거워했던 서리거인 종족의 힘의 원천이었던 겨울 상자를 한낱 약해 빠진 아이템으로 치부해버렸으며 우주 최고의 아이템인 테서렉트를 그저 쓸만한 아이템 정도로 평가해버렸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절대 강자들이 그토록 탐을 냈던 아이템들이 헬라 앞에서는 한낱 쓸모없는 아이템이 된 점을 볼 때 헬라 자체 능력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스가르드에서 힘을 받는 헬라는 무한대로 힘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가르드 병사가 치른 칼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회복이 가능하며 힘이 증폭된 영화 후반부에서는 국리르조차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능력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와 아름다운 외모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령관으로서 지낸 경력 때문인지 정통 왕세녀인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상대에게도 자신을 믿고 따르라며 권유하는 자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상당히 후하고 너그러운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르웨이에서 토르와 로키를 만났을 때나 아스가르드에서 호근과 병사들을 만났을 때에도 절대 선빵을 날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큰소리쳤던 워리어즈3의 경우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자신의 기록이 말살당하고 수천 년 동안이나 유배된 인물치고는 상당히 멘탈이 뛰어난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르의 망치를 한 손으로 파괴시킬 정도로 캡틴 마블 이상으로 뛰어난 신체 내구도와 공격력 그리고 지구력, 토르의 번개 공격에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마법 방어력, 에인션트 원이나 완다와는 조금 다른 계열이지만 없던 무기를 생성하거나 집채만한 칼을 집어던질 수 있는 마법 능력, 수십 명의 발키리와 아스가르드 병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전멸시킬 수 있는 초인적인 스피드, 테서렉터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행성이동이 가능한 점을 볼 때 헬라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더라면 타노스조차 그녀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겠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고의 여성은 헬라에게 돌아갔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여성 히어로와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캡틴과 결혼하게 된 패기 카터, 캡틴과 키스를 나눈 샤론 카터, 쉴드의 든든한 여성 간부 마리아 힐, 울트론의 레이저 공격을 버텨냈던 뛰어난 신체 내구도의 수연,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까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될 영화에서도 강력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